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92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저 1984년판 184페이지 3번의 칼 크니크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마르부르크의 관리 아들로 태어난 크니스는 hildebrandt가 학장이었던 마르부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와 철학 등을 공부하였고 후에 경제학에도 접근하여 hildebrandt의 영향을 받았다. hildebrandt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사정에 의해 크니스도 또한 스위스를 망명하여 거기서 역사적 방법의 입장으로부터의 경제학 1853년 집필하였고 철저한 역사 상대주의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1855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독일에게 돌아와 다수의 이론적 업적을 남겼고 화폐와 신용 이방면의 고전으로 되었다. 이 저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온 후에 쓰였던 것으로 마르크스가 역사학파 가운데 최초로 자신을 비판했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1855년에 발표했던 가치론이라는 제목에 잡힌 논문에서 가치를 경제제의 유용성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모든 가치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 저서의 제1권에서 유용성을 효용작용이라는 말로 제2권에서 효용 서비스라는 말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1권과 2권의 발행 사이에 오스트리아 학파가 속하는 웬 바베르크가 크니스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그 용어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의 우선권을 다투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865년부터 20년간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쳤지만 그의 강좌하고 후계자는 막스 베버이다. 그것을 전후로 독일, 오스트리아의 많은 학생은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러시아가 있는 라이프치히 hildebrandt가 있는 예나를 방문하여 그것이 독일 경제학의 연구의 거점이 되었다. 위서, 빈 바베르크와 함께 특히 가치론에 있어서 고 역사학파 이 세 사람은 경제인 개념을 반대하여 개인 또는 공유의 재화 가치라는 관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가운데 가치 결정에 관하여 수요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고 역사학파의 가치론은 수급론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185페이지 4번 경제학 방법론 러시아, hildebrand, 크니스 세 사람은 모두 고전파를 의식하면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 사람의 의견은 결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 두 사람은 경제학과 국민경제의 발전 법칙에 관계있는 학문이라고 보는 면에서는 일치하였지만 발전 법칙을 해석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로시아는 인간의 경제 생활을 다른 문화 생활의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국민경제를 국민 진화의 본질적인 한 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생성, 번영, 쇠퇴하는 경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역사적 방법이라고 과제라고 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hildebrandt는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경제의 발전 법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제 법칙은 사물 세계의 타당한 자연 법칙이 인간에 의해 타당한 심리 법칙의 합성체라고 정의하였다. 이 경우에 심리 법칙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서 제제도와 그 가운데서의 인간 경험이다. 그 제도와 개별 체험의 민족성을 규정하여 하나의 심리 법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개의 법칙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고 또한 단순한 총화도 아니라 두 개의 법칙이 짜여져서 독자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경제 법칙이다.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역사 연구가 불가결하게 되고 그러한 개념은 보다 높은 문화 단계를 향한 발전으로 나타난다. 크니스는 hildebrandt와 같은 논의가 결국 하나의 계시적인 발전 법칙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비판하여 역사적 방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삼가하려 하였다. 그에 의하면 각각의 경제는 개별화와 유사성의 경향을 보여준다. 유사성은 극단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또 역사와 국민성의 차이에 의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고전파의 자연법칙적인 절대주의 경제이론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반대하면서도 발전법칙을 보편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정태적 분석에
세적 분석을 덧붙이는 186페이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크니스는 여기서 각 국민경제의 개별화 경향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도 국민경제가 전체로서 발전해가는 것을 인정한다. 발전 법칙이 또다시 자연 법칙시되는 것에 거부하는 걸 보는 결과로 러시아도 언급했듯이 유출하는 작업만이 경제학에 부과된 과제라고 하겠다. 5번의 경제발전 단계론. 학습사상 역사학파를 유명하게 한 것으로 경제발전 단계론이 있다. 각국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를 역사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반드시 반증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가 단계론을 제시하는 것은 경제의 시간적 전개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가장 긴급한 시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hildebrandt는 산업혁명을 거친 근대사회를 화폐경제의 체제라고 특징 지었다. 근대의 경제제도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존 바르트 이후이고 그때까지는 화폐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았다. hildebrandt는 소박한 변증법적 고찰을 이용하여 그 이전의 단계를 실물경제로, 그 이후 등장해야 할 사회를 신용경제로 불렀다. 이 신용경제 체제라는 호칭은 프랑스의 생시몽 류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독자적인 개념으로 이후 당분간은 독일에서 이 개념을 둘러싼 토의가 성행하였다. 또 그는 그 단계에서 자극되어 신역사학파에 있어서도 방법으로 새로운 주장을 내는 사람이 계속되어 마침내는 막스 베버의 이념형 문론의 등장에 의해 종식되었다. 그런데 hildebrandt의 실물경제, 화폐경제, 신용경제의 3단계론은 리스트의 5단계설과 프루동의 10단계설의 비판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생산과 소비는 국민경제의 자연적, 지리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교환 영역에 있어서는 법칙적인 전개가 보여진다고 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즉, 모든 경제는 이익과 생산물이 사회에 축적됨에 따라 화폐라는 교환수단을 통한 거래 형태가 일반화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신분적인 구속이 풀어지고 계약과 자유경쟁이 사회제도로서 일반적이 된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가 존경되지만 187페이지. 한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차별이 생기는 화폐경제 체계에 바꾸면 자본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물경제 단계에서 보여지는 비합리적인 인간 간의 유대를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 수단은 교환 수단으로서 개인 신용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hildebrandt는 이를 대구조합과 과부금고라고 하였다. 지역적 출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신용조합 제도의 보급을 고려한 것이다. 이 단계로는 두 방면으로 보관되었다. 하나는 개인 신용도 화폐자산의 소유가 전제되는 점. 또 하나는 교환 영역에만 왜 보편적인 발전이 보이시는가 설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루시오는 구체적인 단계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생산 요소가 그 경제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자연경제, 노동경제, 자본경제로 파악하였다. 또한 리스트와 같이 중심적인 산업 분야가 경제의 발전 중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었다. 크니스는 그 방법론적 입장에서 경제발전 단계론의 의의를 부정하였다. 6번에 자본주의관. 역사학파도 마르크스도 역사를 강조한 점은 마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노동자 입장에서 고전파 이론을 비판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하여 고 역사학파는 독일의 공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의 중심계층을 공업, 농업, 상업의 중상 레벨에서 찾아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루시아독은 통일경제학자이고 절충적인 교수와 같은 말이 많은 인물로 파악된다. 그러나 hildebrandt도 크니스도 사유재산제와 시민사회의 보장은 인간 문화의 발전의 기초라고 보았고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은 문명의 노지 상태라고까지 그거를 하였다. 그들도 또한 새로운 공업사회 가운데 노동자 계급이 빈곤에 허덕이는 상태에 눈을 돌려 그들에게
사회적 제9제제도를 준비하고 경쟁에 대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188페이지 임기를 열게 하려 하였다. 그 이론적 단서는 인간의 경제 등기를 이기심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심도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라는 데서 찾았다. 공공심은 경제생활을 다른 영역과의 결합시키는 매개의 의미도 있다. 이로부터 그들이 경제학에는 항상 정치, 사회, 특성을 시야에 도입하지 않으면서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시야로 그들의 독일의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독일에 남아있는 봉건 유죄의 타파를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본 게 구역사학파고요. 이 다음에 또 신역사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계혁명을 보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